용학도서관입니다. 용학도서관 자료실은 매달 다른 주제를 정해서 주제에 맞는 도서를 전시하고 테마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서의 달을 맞아서 9월의 테마체험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월 용학도서관 어린이실은 옛날 한옛날에 라는 제목으로 전래동화와 관련된 도서를 전시했고요. 전시도서는 용학도서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영상에서 할 이야기도 전래동화와 관련된 이야기겠죠? 바로 토끼와 자라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토끼와 자라 이야기는 다들 들어봤나요? 옛날 한옛날에 동해 바닷속에 사는 용왕님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어요.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토끼의 간이 필요했는데요. 용왕님은 신화 중에서도 육지와 바다를 모두 다닐 수 있는 자라가 토끼의 간을 구하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육지로 향하게 됩니다. 자라는 토끼를 만나서 온갖 좋은 이야기로 꼬셔내어 용궁으로 데리고 갔지만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토끼는 꾀를 발휘해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토끼가 도망쳐서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 약을 구하지 못한 자라는 속상해서 바닷가에서 엉엉 울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신선이 자라를 불쌍하게 여겨서 약을 주게 되고 용왕님의 병은 무사히 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유명한 만큼 책도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요. 책마다 이 이야기가 다르게 끝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한 가지 이야기인데 다 다른 이야기라니 신기하죠? 그러면 어떤 결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토끼와 자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준비했습니다. 토끼와 자라 이야기지만 제목도 여러 가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수군가, 토끼의 꾀, 토끼와 자라, 토끼전, 그리고 별주부전 등 다양한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한 권씩 어떻게 끝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반 책방에서 나오고 이현순 선생님이 글을 쓰신 수군가에서는 토끼가 도망가고 슬픔에 빠진 자라가 혼자 바닷가에 남아서 쓸쓸하게 혼자 살았다는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책을 볼까요? 다음은 비룡소에서 나온 토끼와 자라 책인데요. 성석재 선생님이 글을 쓰셨어요. 이 책에서는 토끼가 용궁을 탈출하고 나서도 산을 돌아다니면서 독수리를 만나서 공경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왕님의 병은 자라의 정성으로 다 나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토끼전이라는 제목의 토끼와 자라 이야기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 책은 교원에서 나왔고요. 김준원 선생님이 이야기를 새로 엮어주셨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용왕님의 약을 구하지 못한 별주부가 바닷가에서 목숨을 끊었네요. 그리고 용왕님은 1800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도 결말이 정말 천차만별인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 톨스토이에서 나온 별주부전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서는 용왕님의 약을 구하지 못한 자라가 슬퍼하고 있으니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나타나서 자라에게 산삼을 주었어요. 자라는 산삼을 가지고 용궁으로 돌아갔다는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원미디어에서 나오고 이상희 선생님이 글을 쓰신 수군가인데요. 이 수군가 책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한 자라가 토끼똥을 싸서 가지고 돌아갔는데요. 용왕님이 토끼똥을 먹고 병이 모두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주부는 큰 벼슬을 하고 토끼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토끼와 자라의 여러 가지 결말들을 살펴봤는데요. 토끼와 자라 이야기는 각기 다른 120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토끼와 자라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결말을 가지게 된 걸까요? 토끼와 자라 이야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책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아주 먼 신라시대 때부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져 오고 수군가라는 판소리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야기가 점점 더 덧붙여지며 소설책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책으로 읽게 되면
이렇게 쓰여있는 글을 읽어서 작가가 쓴 이야기를 우리가 그대로 읽을 수 있지만 책이 없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더 길게 설명해주고 내가 싫은 이야기를 빼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점점 달라지며 여러 가지 토끼와 자라 이야기가 생겼어요. 엉엉 우는 자라가 불쌍했던 사람은 자라가 토끼똥이나 산신령에게 얻은 산삼 같은 약을 구해서 용왕님을 낫게 했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끼를 속여서 간을 빼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토끼가 도망가고 자라가 벌을 받았다는 결말을 꾸며낼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 같나요? 영상을 보고 나서 친구들만의 토끼와 자라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의 만들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제일 중요한 지퍼백, 그리고 빳빳하고 두꺼운 박스 종이들, 그리고 가위랑 칼이랑 풀, 그리고 테이프와 양면 테이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흰색 종이, 그리고 액자를 꾸며줄 색종이와 그림을 그릴 각종 색칠도구, 그리고 자와 물 한 컵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퍼백의 사이즈에 맞춰서 박스를 잘라주겠습니다. 지퍼백을 이렇게 대고 지퍼백의 사이즈를 표시해주세요. 지퍼백을 위쪽 지퍼 조금 아랫부분까지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퍼백의 모양을 대충 표시해 주고요. 사이즈에 맞춰서 가위로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박스 종이 2장이 준비가 됐는데요. 한 장은 이렇게 액자처럼 쓸 수 있도록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액자 너비는 양면 테이프를 붙여야 하니까 양면 테이프보다 조금 더 남겨서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보다 조금 더 넓게 표시를 해줍니다. 네 방향을 전부 다 표시해 주세요. 표시된 부분에 자를 대고 반듯반듯하게 구멍을 뚫을 자리를 표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네모 구멍 부분이 표시가 됐는데요. 이 구멍 부분을 이제 뚫어줄 거예요. 칼질이 편한 친구는 자와 칼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칼질이 어려운 친구들은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에 잘라주세요. 저는 친구들이 따라 할 수 있게 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잘라줄게요. 칼질이나 가위질을 할 때는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해주시고요. 칼질과 가위질이 전부 어려운 친구들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 부탁해서 해주세요. 박스 종이라서 빳빳해서 어렵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종이 가운데 구멍을 뚫어 주었습니다. 가위질을 해서 이렇게 뚫린 부분은 테이프로 한번 붙여줄게요. 떨어지지 않게 테이프로 꼭꼭 붙여주세요. 이렇게 액자의 뒷판과 앞판이 완성되었는데요. 이 사이에 들어갈 그림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흰색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액자의 윗판을 놓고 구멍 뚫린 부분만큼 표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액자 부분이 표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보다 살짝 크게
이렇게 안에 들어갈 그림을 그려주세요. 선생님은 용궁으로 가고 있는 자라이 등에 타고 있는 토끼를 만들 건데요. 친구들은 그리고 싶은 장면을 그려도 됩니다. 그림책 속 장면을 따라 그려도 되고 상상해서 그려도 돼요.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그림을 완성해주세요. 네, 친구들 그림은 다 그렸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제 다 그린 그림을 액자 뒷판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자, 꼼꼼하게 풀 칠해서 뒷판에 꼭꼭 붙여주세요.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과정인 지퍼백에 물을 채울 건데요. 이렇게 물 한 컵을 준비해주세요. 만약 집에 물감이 있으면 파란색이나 초록색 같은 친구들이 원하는 색깔을 풀어서 색을 표현해도 되고요. 이렇게 반짝이나 스팽글이나 그런 반짝이는 게 있으면 넣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자, 바닥에 흐르지 않게 지퍼백에 조심조심 물을 부어주세요. 선생님은 반짝이가 있어서 반짝이도 조금 넣어줄게요. 자, 원하는 만큼 물을 넣었으면 지금부터 물이 흐르지 않게 조심조심 해주세요. 이렇게 지퍼백을 살짝 눕혀서 공기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지퍼백을 꼭꼭 잠가주세요. 물이 흐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밑에 수건 같은 걸 깔아놓고 하면 조금 흘러도 젖지 않겠죠? 자, 꼭 닿지 않으면 물이 셀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꼭꼭 눌러서 잘 닫혔는지 확인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잘 닫힌 것 같죠? 이제 닫힌 지퍼백의 윗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꾹꾹 눌러서 이 부분도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자, 물이 새지 않게 테이프로 잘 눌러 붙여주세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액자에다 붙일 건데요.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겠습니다. 자, 준비한 양면 테이프를 사면에 붙여줄 건데요. 이렇게 길이를 확인해서 잘라주시고요. 이쪽 편에도 잘라줄게요. 자, 양면 테이프를 꼭 붙이고 자, 지퍼백이 주름지지 않게 끝에서부터 살살 붙여줄게요. 잘 펴서 붙여주세요. 자, 이쪽 편도 살짝 떼서 붙여주고요. 자, 이제 윗면을 붙여줄 건데요. 양면 테이프를 지퍼백 위에 한 번 더 붙일 겁니다. 자, 양면 테이프를 지퍼백 위에 붙여주고요. 자, 이제 액자 윗면을 이렇게 잘 붙여줄게요. 꾹꾹 눌러서
눌러서 물이 가운데로 모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옆면이 벌어져 있죠? 이 부분도 테이프로 꼭 당겨서 붙여줄게요. 여기에 붙이고 이렇게 꾹 당겨서 절게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액자 부분이 완성됐는데요. 이제 액자를 꾸며주기만 하면 됩니다. 색종이나 준비한 색칠 도구로 액자를 예쁘게 꾸며주세요. 네, 친구들 액자를 다 꾸며주셨나요? 이렇게 찰랑찰랑 액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자, 오늘은 토끼와 자라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결말을 가지게 되었는지 얘기해보고 나만의 토끼와 자라 이야기도 생각해보고 다 같이 액자도 만들어봤어요. 친구들 집에서도 잘 따라서 만들었나요? 그럼 우리 다음번에는 도서관에서 만나요. 안녕!